이재명 지금 후보 전 대표죠. 사실상 민주당의 강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법도 검토하고 있다. 전당대회가 8월 18일 날 하는데 이 끝난 뒤에 우리가 그걸 발의할 수도 있다. 이 내용을 검토한다고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어요. 어제. 그랬더니 바로 1시간 뒤쯤에 공지가 나온 게 이재명 캠프에서 검토한 바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어놓고 3자 추천안도 가겠다는 것들은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예. 다만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서 캠프 차원에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직 대표는 아니에요. 물론 사실상 대표가 돼가고 있죠.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행 비슷한 지금 말하자면 당을 이끌고 있는데 원내대표인 박찬대 대표는 더 강한 특검을 내겠다고 했잖아요. 그 메시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재명 캠프나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대표이긴 하나 아직은 대표가 공식적으로 안 아니기 됐는데 때문에. 여기서 이 안을 던지면 당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서둘러서 저는 수습했다고 보는 것이고 3자 추천안에 대해서 부인한 건 아니라고 보는 게 맞다. 요건 그러면 이제 국합 배드캅 전략이다.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우리 그거 할 수도 있어. 메시지 일관성 때문에. 네, 한쪽에서는 또 이제 공식적인 조직에서는 아닌데 우리는 한동훈 대표 안을 받을 게 아니고 더 강경한 안을 낼 건데 이렇게 양쪽 일단 의견을 내고 있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외형적인 거고 내실에서는 물 밑에서 요 얘기도 이 있다. 3자 추천을 받는 거는 이건 나중에 아껴놔야 되거든. 그러니까 강하게 부딪힐 때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의 공식적인 자세에 부딪힐 때 이재명 대표가 외통수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받을게. 할 거야 말 거야. 이거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미리 세버리니까 전략적으로 아이 하면서 아니다 일단 밀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제 3자 특검법에 그때 아니 제가 얘기한 게 민주당 야당이 추천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안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특검의 진정성이 때문에 그걸 받으십시오. 네. 라고 하면 이러고 있다. 그럽시다. 그렇죠.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럴 수 있다네요. 그럴까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전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알고 있고. 제가 민주당 한 중진 의원에게 저는 아예 대놓고 한동훈 특검법을 우리가 발의하겠습니다. 아예 이렇게 메시지가 나가는 게 좋다 민주당이. 그래야 한동훈 대표가 발 빼기도 더 힘들다. 뻘쭘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한동훈 대표 한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신 발의해드릴게요. 라는 게 좋다라고까지 했는데 뭐래요? 그걸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이 극비 이상을 노출시키지 마라. 극비의 우리의 플랜을 바퀴 작업에 노출시키고 다니냐. 조용히 써달라. 아니 라고 하더라고요. 한동훈 대표가 그것까지 생각 안 하고 그걸 질렀을까요? 생각하고. 네. 민주당은 참 순진해요. 아 그래요? 아니 그것까지 생각했지.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민주당 안에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반발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예. 역으로 그런 거예요. 역으로. 그거 다 생각하고 만약에 받으면 하면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 자 그것만 문제가 되겠느냐. 다른 것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언론 브리핑, 그것도 있고 뭐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수사 범위, 또 수사팀의 규모, 뭐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시간을 끌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언론 브리핑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국정노동 특검이 거의 매일이 아니, 아니고 그 얘기는 하루에 몇 번씩 했기 그러니까 때문에. 제가 그건 넘어갔잖아요. 근데 수사 범위나 이런 것도 물론 이게 104명인데 한동훈 특검법이 지금 수사한 규모가 그게 이제 104명이 많다고 많긴 한데 그거 갖고 뭐 예를 들어 70명, 80명 합시다. 요거 가지고 제 싸우기엔 좀 말씀은 짜칠 수 있다는 뭐냐면은 제 말씀은 느낌이 지금 이 얘기는 원내 수석 부대표끼리 만나서 할 네. 얘기고 네. 그냥 건조하게 밖에서 보는 얘기로는 그러한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합의해서 양당이 뭔가 하나의 단일화를 내기는? 올리기에는 그렇게 편한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천하람 등등 개혁신당 쪽에다가 당신들이 그거 발의해라라고 하는 요구하는 뭐 얘기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성안이 돼서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제3자 추천안에 대해서 저는 예. 부정적으로 보고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이 하다가 똑같은 거 세 번째 내거나 아니면은 상설특검으로 가거나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다. 한동훈 대표가 애시당초 얘기할 때 저는 딱 두 가지를 지적했어요. 이걸 진정성이 있으려면 국민의힘 쪽에서 발의를 하셔라. 10명 도장 찍어서 발의를 해놓으면 진정성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대표가 되자마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야당이 이제 대표가 정해지면 논의하자고 얘기를 해라. 이런 구체적인 발언이 없는 이상은요. 나머지는 다 시간 끌기용이에요.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근데 그걸 보다 증명할 수 있는 거는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당내 많은 친윤계에서 반대하고 있고 원내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냥 발의해서 한동훈 대표 자 우리가 발의했으니 너는 찬성해. 너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잖아. 친 한동훈계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져야 될 거 아니야. 요렇게 가는 게 더 실용적이지 않나. 이런 방법 의견들이 있어요. 중에 하나일 수는 있으나 말씀한 대로 한동훈 대표가 그런 것까지 감안을 안 했을까 다 했을 것이고 그렇게 온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힘의 이 의견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민주당이 뭔 짓을 하든 그 본인의 안을 갖고 오든 간에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거는 당신들 주장일 뿐이다라고 할 공산이 커요. 그럼 이제 민주당에서 자 저희가 한동훈 특검법 대신 발의하겠습니다라고 발의를 하면 한동훈 대표가 잠시만 기다리세요. 우리 지금 물어보고요. 우리 지금 민주적 절차 중이잖아. 여러 가지 논의와 토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반대가 심하네요. 아 저는 추진합니다. 반대가 심하네. 우리가 이렇게 될수 이재명 있거든. 당이야. 우리 민주적 절차 우리 협의해야 된다고. 아니 그렇지 그럴 수 않죠. 있다라는 거죠.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무슨 방법이 있어. 그걸 대놓고 반대는 못 할 거예요. 의원들이. 기다려라 이렇게 말 못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올려서 그냥 통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렇게 할까? 그 과정이 있을까? 그 과정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용이 뭐 비슷하다 하더라도 합의해서 하는 모양새는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민주당 마음대로 다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합의는 안 되더라도 이건 뭐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108명이 한동훈 대표가 하자니 우리도 합시다. 요럴 가능성은 저는 아주 낮다고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3자 특검법을 냈을 때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아예 민주당이 발의했을 때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의원 최소한 뭐 20명 정도 요분들이 그럼 어떤 이제 행동을 할 이탈표가 거냐. 된다는 얘기잖아요. 요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당론으로 합의해서 가기는 저는 사실상 뭐 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봐요. 거기서부터는 정치 과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특검법 표결에 대해서 저희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뭐 한두 명 빼고는. 근데 이거 들어갈 거냐 말 거냐부터 이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 자유의지로 합시다. 뭐 이런 게 나올 거고. 이제 그 과정을 이제 불을 보는데 이 과정에서 적어도 한동훈 대표는 크게 상처받을 일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자기 소신만 지키면 소신을 얘기를 했고 지키고 자시고 없어. 일단 국회의원이 아니라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고 근데 이제 싶어도 친한동훈계 네. 예를 들어서 박정화 의원, 소범수 의원, 그걸로 이제 장동혁 예측을 의원이 하겠죠. 어떤 투표를 하느냐가 중요한 그러니까 거죠. 최고위원 내에서 논의되는 거 하고 원내 대표 그렇게 주장하신 분 많잖아요. 이거는 원내 대표 소관 소관사항이다. 당론을 정해서 의안에 대해서 발의를 하거나 뭐 협상하는 건 뭐 맞아요. 그럼 이제 원내에서 원내 대책회의나 아니면 의총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로 이렇게 의견이 갈 텐데 그 과정은 정치의 과정이다. 예상은 못 하겠어요, 저도. 그러나 적어도 저는 그런 과정을 꼭 한번 겪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붙는 이 과정에서 자 당심 민심 63%에 대한 엄중함을 아는 사람이 누구고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 민심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누구고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 낱낱이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할 말 다 하죠? 알겠습니다. 뭐 할 말 다 하지. 근데 이준석 대변인은 제가 하나 들은 게 있는데 요 안을 그러니까 지금 누구냐 천하람 의원이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하고 있죠. 준비하고 이게 이제 대한변협이라는 3자가 대한변협. 추천하는 원래 이게 민주당 아니었어요. 처음에 21대 국회 때 그 안을 천하람 의원이 사실상 준비하고 있고 여기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나도 같은 뜻이야. 김재섭 의원은 민주당이 22대 국회 때 낸 안은 독수 조항이 너무 많아서 이건 아니다. 법적인 절차가 너무 안 맞다라고 얘기한 거고 천하람 의원이 그런 안을 발의하면 괜찮다. 여기에 제가 아는 민주당의 또 젊은 의원 한 분이 나도 같은 생각이야라고 얘기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 분에게 너희 셋이 너희라고 하면 안 되구나. 당신들 세님이 소통관에 가서 공동 기자회견을 해라. 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의 참신한 개혁 성향 의원들이 셋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이 특검법으로 갑시다. 진실규명을 위하여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서 하면 파장이 클 거다. 그러면 김재섭이 위험하게 되잖아. 김재섭 의원은 내가 볼 때 오케이야. 민주당 의원이 아직은
부담스러워하고 민주당 있어. 의원이. 민주당 그건 좀 아닌가요 그림이? 민주당 그 초선은 아닐 것 엘모 같네. 의원이 부담스러워하고 있어. 초선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림 좋지 않아요? 누구 입장에서 좋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국민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 네,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게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조율을 해야 되냐라는 마음은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제 공은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한테 있는 것이지. 왜냐면 한동훈 대표가 본인 선출직 정치인을 처음으로 시도하면서 국민한테 첫 약속한 거예요. 최병 특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원오브 때문에 정치인으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리더나 말하자면 지도자로서의 반열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큰 결정의 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적당히 말 바꾸기식으로 하면서 한동만 운동하면 한동훈이라는 이 정치인은요 그냥 그들 중에 하나로서 묻혀버리고 지도자로서 못 가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제 생각은 그러나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돼서 최상병의 이 죽음에 누가 더 책임 있는지를 밝히고 대통령이 관련 권력 행사에 있어서 외압을 행사했느냐 요거를 밝히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라는 차기 보수의 유력 대선 주자의 검증의 시간이라는 게 있다면 사실 이게 더 크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러면 우리 굳이 이걸 검증하자고 해서 이걸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박은태님 거지. 말도 일리는 있으나 이거는 특검법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이시고 그렇지. 저는 지금 우리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법의 이 태도와 스탠스를 얘기를 하는 차원에서는 어차피 여기서 안 받으니까. 왜냐면 김재섭 의원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김재섭 의원의 뒤에는 한동훈 대표의 의중이 있어야 돼요. 김재섭 의원은 혼자 단독으로 판단을 해서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나중에 저번에는 찬성을 한다고 했으니 반대 입장에서 본인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거는 한동훈 대표의 지도력과 리더십에는 하등의 영향이 그러니까 없죠. 그건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특검법에 집중을 하면 특검에 집중한 그런 방향이 좋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는 진정성이 과연 민주당에 있느냐라고 보는 거지 정치 공세가 아니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특검부 추천에 대해서 이거 자체가 너무 못 받겠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있긴 이 있어요. 문제가 어려운 게 이게 있어요. 나는 그 간단한데 다들 어렵게 하지. 이게 두 개가 시차를 두고 검증이 돼야만 결론이 깔끔하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최상병이 그때 금리에 휩쓸리게 했던 최종 지휘는 누가 했느냐를 밝히는 게 1번이잖아요. 그걸 대부분 임성근 사단장의 잘못된 지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용산의 누군가가 권력을 남용했다 뭐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결론이 앞단에 최종 지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거기에 대한 게 나와야 이 두 번째로 가는 거예요. 저는 약간 의견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여기에 책임 있냐 없냐는 말씀하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거고 임성근 사단장이 책임이 있냐 없냐 별개로 여기서 누구를 빼라 말아라고 한 거는 이건 별개라는 거죠.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랑 똑같은 거를 보시는데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시네. 여기서 그게 규명이 돼야 예를 들어 임성근이 아니었어. 사단장이 아니었고 그 밑에 뭐 예를 들어 뭐 다른 사람이 책임자였어. 그럼 이 뒤에 얘기는 김이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병대 수사단 솔직히 조사단이죠. 수사권 없으니까 거기서 임성근 등등 이 사람들도 다 저 수사 대상으로 넣어야 합니다라는 이첩 과정에서의 내용이 경찰에 가는 과정이 이제 문제되는 거잖아요. 원인 무효가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는. 박정훈 대령이 오바를 한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박정훈 대령의 주장은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거기에 혐의자로만 적시돼 있을 뿐이어서 제가 반박할 건 아닌데 이걸 이제 수사의 완결이라고 볼 수 없어. 그건 어차피 그래서 경찰, 검찰,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자 이게 아닌데 자 임성근 사단장은 대상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실제로 아닌데 뭐가 잘못됐냐라는 논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같이 하거나 시차를 두고 결론이 나야 되는가 어렵다. 이 특검법의 수사 범위가 굉장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합의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서로 간에 이게 계속 쳇바퀴인데요. 저는 그거예요. 군 수사에 대해서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그냥 군의 사망 사고와 성추행 사건은 군이 조사든 수사든 해서 이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이 자체는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왜 아무 일로 만든 거는 뭐냐면 수사 외압설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개입하면서 이 사단이 게. 난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수사 외압, 수사 개입 이 부분이 특검의 본질이라고 보고 예를 들면은 최혜병 죽음에 대한 어떤 본질 책임은 이 말하자면 군사 법원법상에서의 또 따로의 별도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의 본질은 수사 외압에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최상병 죽음의 진상을 밝히겠습니다. 그렇죠. 억울한 최상병의 죽음은 있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치 공세인 똑같은 거예요. 아니죠. 맥락이 제- 본연의 맥락은 수사 외압이었던 것이고 이 수사 외압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가만히 놔뒀으면은 말하자면 이 사건의 본질과 최혜병의 죽음의 어떤 이유가 밝혀질 것인데 결국에는 외압을 통해서 안 밝혀져 버렸다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그 말을 막 꼬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그 하시면 일단은 요 얘기는 많이 돼 있었고 지금까지. 아니에요. 무슨 말씀? 아무도 제대로 안 집어요.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 잘 봐요. 본질은 대통령 쪽으로 관심을 쏠리게 해서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자, 유가족 입장에서 봐요. 뒤에 뭐 누가 왜 이게 아니라 우리 애가 왜 그 물에 들어가서 그 활동을 하게끔 그 날씨에 그 급류에 한 게 누구냐를 알고 싶은 게 유가족 입장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게 본질이지 왜 다른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진정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럼 언제부터 다시- 그렇게 다시 군인들의 목숨에 설명하면 대해서 관심이 있었냐고 그 당이. 늘 있죠. 언제부터 공무원의 목숨은 천안함 다 얘기 해봐 그러면. 로우 세월호부터 데시벨. 저기 말도 안 이태원 되는 참사부터 해서 우리는 국민의 로우 목숨. 데시벨. 선명하고 직접적으로 토론을 하려면 어. 하이 데시벨이 필요합니다. 그럽니까? 아, 그래요? 저도 그럼 좀 높여야 되나? 회의실에서 근데 이게 경북경찰청의 최근에 무혐의 판결에 난 임성근 제1사단장을 보면 돌이켜서 그러니까 이 최혜병 죽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임성근 1사단장까지 펼쳐놓고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빼려는 노력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뒀으면 임성근 사단장이 무혐의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두죠. 근데 이 사람을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판단해 하면 이건 사건의 최혜병 죽음의 본질에 다가설 수 없잖아요. 저는 그 논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찰에서 자, 양쪽.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검찰에서 일단 그러니까 애시당초 다시 처음부터 임성근을 빼놓고 수사하라고 외압이 들어간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일단은 잘못된 거죠. 그럼- 임성근 최상- 사단장은 검찰에 송치가 20초만 됐어요. 주세요. 20초. 최상병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는 임성근은 아니라는 게 나온 거네. 네? 무슨 소리? 지금 그 얘기잖아요. 경찰 수사 결과 나왔잖아요. 지금 특검은 요 뒤를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 앞단은 그럼 안 해도 돼요? 아니 앞단이 아니라 같이 가는데 제가 얘기하는 본질이 여기 더 왜 수사에 중심을 있냐면 외압에 두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진실은 여기로 가 있잖아. 탄핵으로 가 있잖아. 아예 그러니까 함수 중에 변수 하나인 그 임성근을 빼라고 외압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임성근을 빼버리면 사건의 본질을 못 밝히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이 지금 자, 나왔잖아요, 요 얘기는- 경찰에서. 자, 요 얘기는 이제 사실 많이 했던 얘기여서. 그러니까 이 특검을 자 1번 특검을 할 거냐 2번 특검을 할 거냐 1 더하기 2 특검을 할까 이 얘기잖아요. 아니 뭐 민주당은 2번을 하면서 1 더하기 2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1번 그럼 안 한다는 얘기냐 1번 끝났다고 하면 왜 최상병 죽음의 진상에 대해서 좀 이런 건 얘기 안 되지. 죽음의 진상의 외압에- 정점에 수사 외압이 있기 때문에 연결이 그럼 돼 외압만 있다. 얘기를 해야지. 외압이 임성근을 외압만 빼자고 하는 얘기를 해야지, 거니까. 외압만. 레토릭의 문제를 지금 걸고 레토릭이 들어가시는 아니라 거죠? 메시지가 너무 다른 거잖아요. 근데 외압 얘기도 세게 해요. 핵심은 2번을 보면서 1번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군인의 죽음에 대해서 와, 민주당은 항상 예민하고 내가 볼때 뭐 거기에는 이런 약간의 척을 하니까 약간의 레토릭도 아주 들어가 있는 거북해요. 거예요. 둘 다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둘 다. 우리가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위선이야. 얘기도 해야 돼. 지금 요 얘기 하기 싫어가지고 계속.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위선이야 저기는.